다음의 글은 김학주 역주 논어계 시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진양이 베거에게 물었다. 당신은 들은 게 있겠지요? 그가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일찍이 홀로 서 계실 적에 제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가는데 시경을 공부했느냐 하고 물으시더군요.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시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남과 말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러나 시경을 공부했지요. 다른 날 또 홀로 서 계실 적에 제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가는데 얘를 공부했느냐 하고 물으시더군요.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베거는 공자의 친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의 제자 진양이 공자가 친아들 베거에게만 따로 비법이나 비기 등을 전수해주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 공자의 친아들 베거에게 묻고 그의 베거가 대답한 것을 옮긴 것입니다. 군자는 친자식에게만 따로 비법이나 비기를 전하지 않고 제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였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일 것입니다. 시경이나 예가 무슨 비법이겠습니까? 그만큼 대중적인 학습서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혹시 진짜 시경이 비법서는 아닐까 하는 우매한 의심을 해보았습니다. 평범 속에 비범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춘추전국 이야기를 쓴 공원국 씨도 역사서로서의 시경의 가치를 높이 치시던군요. 반면 서경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시던데 저는 시경도 시경이지만 서경 즉 상서도 시경 못지않게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지나면서 글 내용의 가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비판적으로 추려본다면 진실을 발견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시경이고 시경 중 한역편입니다. 여기서 한역의 앞글자 한은 대한민국 할 때의 그 한자이고 뒤에 혁자는 크고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역은 한은 크고 아름답다 정도의 뜻이겠지요. 시경은 정상홍 씨가 번역하고 을류문화사에서 펴낸 책을 참고했습니다. 혁혁양산, 높고 큰 양산을 유전지, 우임금이 다스렸었네. 유탁기도, 그 넓고 큰 길로 나아가 한우수명, 한나라 후작의 임명을 받으셨네. 왕친명지, 천자께서 친히 명하시기를 찬융조고, 그대 조상들을 계승하여 무패진명, 나의 명을 저버리지 말고 수갑위에 일찍부터 늦게까지 부지런히 건공이위, 그대 자리를 공경하고 삼가면 진명불력, 나의 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요. 간부정방, 내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다스리어 이좌융벽, 그대 임금인 나를 보좌하오. 여기서 셋째 줄의 한우는 아래의 주에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 한나라 제후 무왕의 자손으로 희성이다 공소. 한우는 그의 부친의 뒤를 이어 즉위하여 재상한 뒤 사복으로 천자를 찾아뵙고 명을 받은 것이라 합니다. 즉 한우는 주나라의 동성제후로서 주나라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첫 줄의 혁혁양산에서 양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저는 글자 고지곳대로 맹자에 나오는 대량 근처의 산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줄 유전지에서 유는 전설 속의 우임금으로 하나라를 건국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가 아니라 동일한 발음의 다른 분의 이름인 진나라 당숙 우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우 수명은 한우로 명받았다. 이런 의미이겠지요. 그리고 다섯째 줄에서 천자께서 친히 명하시기를 라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천자는 황제가 아니라 임금 왕자의 그 왕임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후대에 와서 왕이라 칭호가 남발된 것이지 춘추전국 시대만 하더라도 함부로 왕이라 자칭할 수 없었던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여섯째 줄의 찬융조고입니다. 번역은 그대 조상들을 계승하여 라고 하는데 찬융조고에서의 융자는 우리가 서융으로 알고 있는 서쪽 오랑캐를 대표하는 융족의 그 융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융자의 의미는 오랑캐 융자가 아니라 너 즉 당신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줄에 이좌융벽의 융자도 각계 너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융자가 진짜 서융 즉 오랑캐 융족의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닌지 말이죠.
사실 오랑캐 융자로 해석해도 글의 흐름상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융조나 융벽을 융족의 조상 그리고 융족 임금이라고 번역해도 말은 되기 때문입니다. 주나라는 서주 시기부터 융족과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그들도 융족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추려 하면 감출수록 더 의심은 커지기 마련이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사모역혁. 사마는 웅장하게. 공수차장. 키 크고 몸집이 크네. 한우 입근. 한나라 제후가 천자님 뵈러 들어오는데 이후로는 한우가 장가들고 제사 지내고 왕명을 받들어 나라를 지키는데 힘쓰고 하는 등등의 글들입니다. 그런데 고대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만한 글이 이제 나옵니다. 6첫 번째 줄부터 시작됩니다. 부피한성. 커다란 한나라 성은 연사소환. 연나라 백성들이 완성한 것. 이선조 수명. 선조들이 받으신 명을 받들어 인시백만. 많은 오랑캐 나라들까지 다스리니 왕석한 후 천자님은 한나라 제후에게 기축이맥. 추나라 맥나라까지 맡기셨네. 엄수북국. 북쪽 나라들을 모두 맡아 인이기백. 그곳에 방백이 되시니 실용실학. 성을 쌓고 해자를 파고 실무실적. 밭을 다스리고 세금을 정하고는 헌기비피. 천자님께 비가죽과 적표왕비. 붉은 표범 누런 말곰 가죽을 바치셨네. 한역의 마지막 부분인 이 글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맥의 맥족이 등장하고 춘추전국 시대 황하의 하류 일대를 넘어 만주로도 불리는 동북지역으로까지 진출했던 연나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북경 일대 혹은 그 이북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 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한우가 정확하게 언제적 한우인지 알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도대체 왜 연나라의 백성들이 연나라의 제후가 아닌 한나라의 제후를 위해서 성을 쌓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선조 수명 즉 선조들의 명을 받들었다는 것을 보니 후대의 일 같기도 한데 도무지 모두가 뒤죽박죽입니다. 삼진 중 하나였던 한나라는 진나라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나라인데 기원전 5세기에나 등장하는 나라로서 춘추전국 시대의 나라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을 한 나라입니다. 그 한나라의 제후가 자기들의 땅인 중원지역 근방을 떠나 왜 만주 지역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추나라 맥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을까요? 엄연히 그곳에는 연나라가 있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데 말이죠.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투성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우를 섬서성 출신으로 보고서 서주 초기의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여 한시조선을 건국했다고 이병도 교수께서 예전에 주장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친일매국 역사학자라고 비난을 받으시던 이병도 교수께서 작게나마 거대한 고조선을 그리는데 동참하고 싶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 견해는 그와 조금 다릅니다. 저 또한 추론과 추리를 통해서 퍼즐을 하나하나 끼워 맞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앞부분에 글에서 등장한 융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한우의 한자입니다.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융족은 서쪽에 주로 살던 이민족이었습니다. 서주와 국경을 마주하고 그들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떨어져 살던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융족이 어느 때부터인가 산융이라는 이름으로 만주, 즉 현재의 동북지역인 연나라 인근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나라를 침범한 산융을 기원전 664년에 제나라의 관중이 가서 토벌한 일은 꽤 유명한 일화이지요. 대개들은 산융이 그 시점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해서 중원의 서쪽 지방에 살던 융족이 동북지역 변방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중국 역사를 읽다 보면 왕이라는 칭호가 황제보다 못한 아랫사람을 의미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왕을 멸망시키고 황제에 오른 진시황제 때문인 듯한데요. 왕이라는 칭호는 황제의 형제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이민족 나라의 군주가 자칭하여 왕이라고 하는 등 칭왕은 대수롭지 않게 쓰입니다. 그러나 춘추전국 시대만 하더라도 왕이라는 칭호는
함부로 쓸 수 없는 금지된 단어였습니다. 이름뿐이던 동주의 국왕이 그 자리마저 내려놓게 되는 것은 제후국들의 군주들이 서로 칭왕, 즉 왕을 자칭하기 시작부터였습니다. 왕은 주나라에서만 쓰이던 군주의 호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중국의 군주들을 제를 사용했던 것 같고요. 주나라는 서쪽 지역에서 흥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융족이 있었죠. 사서에서는 융족을 야만적인 이민족으로 그리고 있는 듯한데, 종종 보면 주나라 왕실과 융족이 서로 혼동되는 모습도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추리를 해보았습니다. 주나라 왕실과 맞먹던 융족의 수령들이 혹시 그들도 왕이라고 자칭하곤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이 융족에게 가서 한이라고 변형되어 불리게 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나는 연나라의 첫 번째 군주였던 소공석이 어린 성왕을 대신해서 서묵을 중심으로 그 서쪽 지방을 대리 통치했던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공석이 다스리던 서묵 서쪽 지방은 융족들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공석이 그곳을 다스렸다면 일부 융족은 소공석의 휘하에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소공석이 연나라 땅으로 오면서 그들 융족을 함께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들을 산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왕을 뜻하는 한이라는 고유한 명칭도 함께 가지고 동북 지역으로 이주해 온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한이 이후 칸으로 바뀌어 불리기도 했다고 보죠.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역사 이면의 진실을 한혁이라는 시를 통해 후세에 알리고자 한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상상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헌기비피와 적표항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뜻은 천자님께 비라는 동물의 가죽과 표라는 동물의 가죽 그리고 또 다른 비라는 동물의 가죽을 바쳤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비는 범인지 곰인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는 붉은 표범이고 두 번째 비라는 동물은 말곰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를 비하하는 글은 아닌지 자격지심에 한번 되짚어 봅니다.